부산 박두사 간법으로 풀어보는 5분 물상명리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주 명리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적성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물상명리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한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그 배치, 공부방 배치, 그 다음에 책상 배치, 그 다음에 그 공부방의 색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잘 한 후에 그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일단은 그러한 공부방의 배치, 그 다음에 책상의 방위 및 배치, 그 다음에 공부방의 색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공부방의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잘 되는 방이 따로 있다. 자, 공부방의 위치를 먼저 보면 집의 중앙이 있잖아요. 집의 중앙에는 거실이나 부부 침실을 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공부방을 집의 중앙에 두는 경우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거실 같은 데 두면 산만하죠. TV도 소리도 들리고 좀 기도 이제 흐트러지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방에 위치해서 집의 중앙에는 절대 학생들의 공부방을 두지 마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방의 모양이에요. 공부방의 모양은 반듯해야 돼요. 근데 공부방이 불쑥 튀어져 나와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넓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있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좋은 기가 오래 머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의 공부방은 안 좋죠. 자,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방을 공부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움푹 들어간 곳이나 반듯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화분을 놓으면 좋습니다. 관여식물 같은 것을 놓아서 그 기운을 막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너무 길쭉한 직사각형 이런 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정방형, 정사각형의 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문을 두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창문은 피하는 게 좋아요. 공부방은 창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공부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이들 건강이나 성장에도 좋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유의할 건 뭐냐면 그 자연광 있잖아요. 햇빛. 그것이 잘 들어오는 큰 창문을 두는 건 좋습니다. 창문 여러 개를 두는 건 좋진 않지만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은 좋아요. 이게 학습 능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잖아요. 2000여 개의 학급 대상으로 1년 이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광열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 학습 능력이 2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여러 개 두는 것은 안 좋지만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을 두는 건 좋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관상식물이나 화분을 공부방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한두 개 정도는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 좋은 기를 그 식물들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집에 자기 사주에 맞는 관용식물 이런 것을 키우는 게 좋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그 방에다가 가시가 있는 선인장 있잖아요. 장미 이런 것은 배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엔 아파트 이런 데 사니까 전원주택 이런 건 상관없는데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걸 하는데 그 자기 공부방 쪽으로 그 다른 건물의 뾰족한 부분이 향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건물의 자기 공부방 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향해 있는 거. 그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방을 향해 창밖으로 다른 건물이 이렇게 각이져 있거나 뾰족한 것이 공부방을 향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애들 건강에도 안 좋아. 이걸 살이라고 해, 살. 그래서 이렇게 애들 공부방으로 다른 건물의 뾰족한 부분이 향해져 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을 공부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운을 있잖아요. 상쇄시키는 게 필요해요. 상쇄시키려면 어떠냐면 거기에 방에다 각이 지거나 뾰족한 것이 향한 방향을 향해서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물건이나 날카로운 것을 놓아서 맞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 길을 상쇄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방향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방향에 가구등을 배치해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의 배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아이들 배치하는 데는 반드시 이 사항을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